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양육비 제재를 강화하면서 과거보다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직 남아있는 과제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 모시고 관련 이야기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차관님. 예. 자, 이혼을 하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 부모의 문제 사실 갈수록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관님, 우리나라의 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실까요?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는 한 35만 가구, 작년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 채권이 있는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그 가구는 약 17,000 가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채권이 있는 경우에 못 받는 가구고 대부분은 또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중에 채권 자체가 아예 없는 그 한부모도 많이 계세요. 그거를 저희가 그 중에 한 79% 정도로 보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혼이라든가 헤어질 당시에 그 양육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주고받지 않기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더 어려우신 경우가 많죠. 근데 저희가 좀 정책 대상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채권이 있는데 그런데도 못 받으시는 그러한 그 양육 하시는 한부모들 이런 분들이 좀 저희가 그런 정책 대상으로 많이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가 양육비 주지 않는 이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를 또 강화했죠. 예. 저희가 꾸준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책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예. 21년도에 양육비 이행 관련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제재 조치를 그 개정해서 담았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가 제재 조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명단을 공개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운전면허를 정지 요청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출국 금지 요청하는 이 세 가지 제재 조치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 조치가 도입이 됐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이 기본적으로 제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으면 이 한 3기에 걸쳐서 미이행이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시 구치소에 감금을 하라는 이제 감치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감치 명령을 하고도 이게 안 됐을 때 이제 제재 조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행 명령에서 제재 조치까지 가는데 2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 단축됐다는 이번에 거죠, 9월에 저희가 관련 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치 명령이 없어도 법원의 이행 명령만으로 그 3번 이상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재 조치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아이는 벌써 다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원을 받아야 될 시기를 놓치는 실기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개선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 부모에 대한 문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막 올라왔을 때 감치 명령 저 부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국회에서 이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전향적인 여야가 또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법에 개정안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수치적으로 좀 개선이 된 어떤 집계되어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이게 법이 시행한 거는 9월 27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굉장히 작년 대비 제재 조치된 대상자가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출국 금지 요청하는 게 작년에는 이게 한 360건 정도 됐었는데 올해 그 경우를 보니까 500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 내년 초부터 이제 실질적인 제도가 시행이 되면 아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통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의 이 숨통이 트일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가장 문제로 꼽는 게요. 재산의 명의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급 불가능 상태라고 버티는 건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양육비를 안 주려고 재산의 명의를 바꾸는 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할 경우에 제재 조치를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사소송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치명령으로 이제 구속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는 자녀 양육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 국가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 1년까지 그 자녀에게 그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정부에서 먼저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던 그 비양육 부모에게 그 부분을 회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년도 이제 7월부터는 지금은 최대 1년까지밖에 지급이 안 됐던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서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미지급 부모에게서 환수하는 제도를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 거예요? 아까 그 법이 그 저희가 9월에 그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도 25년 7월 1일부터 정확히 7월 1일부터. 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 좀 더 말씀해 드릴까요?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그 한부모 가족한테 그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의 그 부모가 되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그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액수고요. 먼저 이제 선지급금을 국가에서 이제 판단이 되면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비양육 부모한테 이제 회수를 하려는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비양육 부모가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서 그 본인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이 회수를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이 선지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자가 본인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의 그러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처럼 은닉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도에 도입되면은 그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좀 안정적으로 지급받아서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부 정책들이 또 실질적인 도움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이번에는 딥페이크 문제 이야기해보죠. 이 딥페이크 피해가 지금 초중 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또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가 또 이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유명인 뭐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도 당했다고 막 그렇게 나셨는데 얼마 전에 그 9월에 굉장히 또 일반인부터 학생들까지 이런 피해자 가해자 이런 보도가 돼서 굉장히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하나 준비한 걸 말씀드릴까요? 예.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는 사실은 피해자 지원 중심 부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여기 중심으로 여성가족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그에 대해서 상담부터 그다음에 그 불법 영상물의 삭제, 그다음에 의료, 법률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의 전화들이 있으면 좀 연락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1366번이 있습니다. 이게 성폭력 그 피해 그 상담 전화번호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디지털 그 성범죄 스탑이라고 전용 홈페이지를 좀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런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게.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이렇게 협조한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게 AI 그 디지털 그 탐지 기술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영상물이라는 거를 탐지하면 그거를 색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과기부라든가 좀 그 같이 협조해서 그런 기술들을 도입해서 그 피해자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뭐 과거보다 신고 건수가 많이 늘기는 했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게 뭐 각 부처별로 신고하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여가부 같은 경우는 이 상담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9월부터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한 1,200여 건 저희가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찰은 960건, 또 방심위에는 삭제건에 대해서 한 10,000건 정도 그렇게 됐다고 제가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좀 그런 사항들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여러 부처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요거 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잡아주시죠. 예. 이게 기존에는 보신 대로 각각의 그 부처별로 열심히 자기 역할들을 하셨어요. 여가부는 이제 피해자 지원을 하셨고, 방통위는 사업자 규제,
이런 부분들에 좀 애를 써주셨고 경찰청은 이제 단속이나 수사, 방심이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각각의 이제 각 부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자 입장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한 곳에서 좀 효과적으로 그 대응에 대한 대책에 대한 좀 그 체감성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으셨을 것 워낙 같고요. 많이 나눠져 아쉬우셨을 있으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예. 요거를 위해서 저희가 11월 6일 그 저희 범정부 그 이 딥페이크 대책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국조실을 중심으로 이런 기관들이 관계 부처 기관들이 잘 협조해서 대응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응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뭐 저출생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 또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여가부는 진짜 저출생 정책의 그 주요한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양립, 일가 가정을 양립하는 것, 그다음에 돌봄, 그다음에 가족 기능을 잘 지원하는 이 세 가지 분야에 저희가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 기업의 가족 친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가족 친화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한 5,911개 기업이 좀 참여하고 있고요. 예.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에 159개의 그 세일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봄 두 번째 분야는 돌봄 분야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이 돌봄에 그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그 돌봄 일을 가정으로 파견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다음에 아까 선지급제 그런 지원을 통해서 돌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야는 가족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의 가족센터가 244곳이 있습니다. 그 가족센터를 통해서 맞춤형 여러 가지 필요한 가족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다문화 가족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민자들을 위해서 그 정착 지원도 하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진로라든가 그다음에 학업, 설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가족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년도 예산도 아마 가족 이 전체 저출생 분야에 따라서 한 1조 2,861억 원 정도가 지금 안이 마련돼서 국회에서 예산을 지금 따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체감하실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